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문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협박을 하는 또 한 가지의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죠. 자, 이것은 소비에트가 붕괴됐던 당시의 중앙아시아의 파이프라인 상황이에요. 이 중앙아시아도 기름이 나거든요. 이 당시, 즉 91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됐을 때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정치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라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2001년도에 바로 러시아 쪽을 통해서 나가는 가스 파이프라인, 석유 파이프라인을 강화합니다. 왜? 러시아 쪽을 통해서 석유와 가스를 판매하는 그 파이프라인의 수를 늘려야 중앙아시아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등의 국가들이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과거 구소련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부터 중앙아시아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의 파이프라인 패권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중국도 이 파이프라인 패권 경쟁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2003년에는 아트라우부터 켄키아까지 이어지는 중국이 건설하는 파이프라인이 건설이 됩니다. 빨간색 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는 카자흐스탄의 아트라우와 중국의 아라샹코우라는 지역에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요. 그리고 나서 2006년도서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BTC 파이프라인이라 그래서 이 BTC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T는 터키의 트빌리시, 아제르바이잔의 트빌리시, 그 다음 C는 터키의 세이한, 이 세 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BTC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중앙아시아의 석유를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죠. 이랬을 때 중국이 바로 지금 여기 빨간색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죠. 바로 악톱에서부터 쿰콜까지 연결되는 붉은색 지역. 이 지역에 카자흐스탄 횡단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게 됩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그래서 2009년도까지 해서 완공을 시키죠. 이러면서 중국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그 가스 파이프라인, 석유 파이프라인 경쟁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선두에 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아주 첨예한 가스 파이프라인 경쟁이 있던 당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일대 대통령이었던 세파르 무라트 니자요프라는 대통령이 여기도 보시겠지만은 2006년 12월 21일 날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이 대통령은요, 국제사회에서 제2의 김일성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우상화시켜서 황금으로 동상을 만들고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 2006년도 12월 21일 날 갑자기 급사를 합니다. 근데 이 2006년은 바로 어느 시기냐면요. 미국이 BTC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서 중앙아시아 석유를 유럽 쪽으로 빼내려고 하고, 그리고 2006년도는 바로 중국이 중앙아시아 석유를 중국 쪽까지 연결시켜서 중국 횡단 파이프라인과 카자흐스탄 횡단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첨예한 이 파이프라인 경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2대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돼요. 그랬는데 이 2대 대통령이 나오게 됐는데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십시오. 이 가스 파이프라인은 바로 이거 순서가 바뀌었는데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2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2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물론 친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통과되는 중국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장장 6,000km에 달하는 엄청난 길이에 막대한 그 투자 자금을 쏟아부어서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중앙아시아 지역 가스 파이프라인 경쟁에서는 승리를 하지만 정작 중국이 원하는 충분한 양의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스 파이프라인 경쟁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스 파이프라인 경쟁이 실패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바로 1차 제1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었던 니자요프 대통령의 심장마비가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제가 다른 그림 보여드릴 때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요. 2014년서부터 다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가스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는 프로젝트가 실시됐습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도 실시했었어요. 그래서 1차 파이프라인이 건설이 완공이 됐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2009년인가 아니면 2012년에 1차 파이프라인 건설이 완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스 파이프라인을 더 확장해서 엄청난 양의 가스를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바로 누구였느냐? 우즈베키스탄의 1대 대통령이었던 이슬람 카리모프예요. 지금 중국은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내륙 지역에 새로운 에너지 수입 루트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패권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독자적인 에너지 루트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이러한 시도를 중국이 했어요. 근데 이러한 중국의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 이해 당사국 중에 하나인 국가의 지도자가 한 명씩 픽픽 쓰러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2009년까지 해서 중국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을, 석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해서 중국의 북경까지 석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을 때 그 중앙아시아만 보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표에서도 보이지만은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석유를 다 싹싹 긁어서 수입을 해도 중국이 원하는 수요의 5%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5%를 그 5%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중국이 미쳤다고 6,000km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거리에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합니까? 그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그럴 리 없겠죠. 바로 100% 자급자족을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근데 100% 자급자족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카자흐스탄에서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을 통과해서 이란으로 석유 파이프라인을 뚫었다면은 그 중국은 100% 자급자족이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1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죽음으로 인해서 2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친미적 성향을 보이면서 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횡단 파이프라인 건설을 거절했기 때문에 중국은 엄청난 자본만 투입하고 에너지 작업을 못하게 되는 실질적인 에너지 정책 실패를 보게 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국가는요,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잘 살아요. 이상하게 친미를 하고, 그러니까 1대 대통령이 죽고 나서 적극적인 친미 정책을 펼치니까 이 투르크메니스탄 국가가 지금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잘 사는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으로 뚫리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송영길 의원이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과해서 우리나라까지 수입하는 일을 하겠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반영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2개를 폐쇄하고 러시아로부터 북한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을 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보십니까? 예? 과거 앞세례를 보여드렸죠? 그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에너지 비즈니스가 단순히 우리가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파는 비즈니스와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식량 이런 비즈니스는요, 이거는 정치입니다. 철저하게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에너지 비즈니스, 식량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의 지도자 혹은 그러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했던 국회의원, 경찰, 군인 등등 상관없습니다. 심장마비 걸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는 지금의 좌파 정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친북적 성향을 보이고 친중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싫어요. 앞으로도 계속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정책이 나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가려면 혼자 가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정책을 펼쳐서 왜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오게끔 자꾸 만들려고 하며 왜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붕괴시키는 일을 해결함으로써 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실업자가 되고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제 더 이상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 되고 우리가 필리핀을 능가하는 국가가 됐는데 우리가 필리핀보다 경제만도 못한 국가가 되는 식으로 경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하지는 않지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제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